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오늘로 대형 산불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어젯밤에도 울진과 삼척, 동해 등지의 산불이 이어졌는데 다행히 밤사이 산불 진행 속도는 더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 동해와 삼척 산불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자형 기자, 강원도 산불 진화는 다시 시작이 됐나요? 네, 산림당국은 오늘 새벽 6시 47분 일출과 동시에 삼척과 동해 산불 현장에 진화 헬기 4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동해와 옥계 산불에 29대를 집중 배치했고 삼척에는 헬기 6대를 투입해 울진 산불 진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방관과 진화대원은 물론 경찰과 군 장병까지 산불 진화에 나서는 등 인력 13,000여 명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 성상면에서 발생한 산불만 17시간 만인 어제 낮 3시 40분쯤 큰 불을 잡은 상태인데요. 산림당국은 감시 인원 300여 명을 투입해 다시 불이 번지는지 살필 계획입니다. 여전히 동해안 방면에 건조특보가 남아있어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강원 지역 산불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강릉 옥계와 동해에서만 산림 2,100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축구장 3,000개 면적에 이릅니다. 삼척에서는 축구장 370개 면적인 260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1,600여 명이 이르는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는데요. 대부분 일시 대피자들이지만 강릉과 동해 지역에서 모두 1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등 모두 불에 타 전소된 시설물은 60여 채입니다. 어제부터 화재 연기로 동해와 강릉으로 가는 KTX와 일반 열차는 모두 운행이 중단됐고 동해고속도로 강릉 옥계와 동해 사이 15km 구간 차량 통행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산불은 60대 용의자가 방화 혐의로 붙잡혔는데요. 이웃들이 무시한다며 토치를 이용해 마을 곳곳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용의자의 80대 어머니가 숨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산불과의 연관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중대본 피해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북 울진 산불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기자, 어제 울진 읍내도 위험했었는데 밤사이 확산은 없었습니까? 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밤사이 울진 읍내 방어에 주력했습니다. 인근을 지나는 36번 국도를 산불 저지선으로 설정하고 읍내 방향으로 접근하는 산불을 진화하며 버텼습니다. 열화상 드론을 띄워 산불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고 이 정보에 맞춰 산불 진화대를 길목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기승을 부리던 강풍도 밤사이 줄어들면서 울진 읍내를 향한 산불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4일 울진 북면에서 난 산불은 바람을 타고 강원 삼척으로 번진 뒤 어제 오전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다시 남쪽으로 바뀌며 울진 죽변면과 울진읍 쪽으로 산불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울진에서 주민 600여 명이 국민체육센터와 복지회관 등에 대피한 상태입니다. 산림청은 오늘 아침 해가 뜨자마자 진화 헬기 51대를 투입해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상에도 인력 4,300여 명을 배치해 주불 진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산불 당국은 또 울진읍 시가지와 금강송 군락지 피해를 막기 위해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울진 시가지로 지금 확산이 되는 상황이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산불 피해 규모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설물과 산림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울진과 삼척 산불 피해 면적은 11,711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축구장 크기의 16,000배, 여의도의 30배 면적에 이르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피해 면적 가운데 울진이 전체의 94%에 이릅니다. 이렇다 보니 울진에서만 주택 204채 등 시설물 305곳이 불에 탔습니다. 울진군 주민 6,300여 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400여 명은 아직까지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풍주의보가 해제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산불 당국은 진화 헬기 등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주불을 잡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주택과 축사까지 태운 산불, 이 강풍을 타고 도심까지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집과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호수로 물을 뿌리면서 버티고 또 가스 충전소 등 이 위험 시설물도 이 직원과 소방관들이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예나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비탈을 따라 타오릅니다. 산불이 마을로 번져 곳곳에서 집이 통째 불탑니다. 불씨가 날리면서 진화대원도 아찔한 순간을 맞습니다. 바람 내려본다. 조심해. 머리 뒤로. 송아지를 키우는 축사 바로 앞까지 불이 들이닥쳤습니다.
울진읍과 죽변면에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축산농민들은 대피를 포기한 채 가축을 지키기 위해 호스로 물을 뿌리며 산불에 맞섭니다. 연결돼 있어. 그 호수만 연결하면 돼요. 가스 충전소도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산불이 번지면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스 충전소 직원들은 희뿌연 연기 속에서도 소화기를 챙겨 들고 방화선을 구축한 소방관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가스하고 이제 위험을 주로 가스 잡아요. 줄서 기름 넣이고. 울진 불길이 번진 강원 삼척 LNG 생산기지에서도 산불과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초속 20m 강풍을 탄 산불이 LNG 생산기지 2km 앞까지 치달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 2대를 울산에서 삼척으로 긴급 이동 배치하고 방어 작전을 펼쳤습니다. 어제 하루만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 14건이 잇따랐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산불과의 사투도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50년 만에 찾아온 이 최악의 겨울 가뭄에 이 강풍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2달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요, 평년의 2배가량인 227건으로 기록이 됐고, 울진과 삼척 산불, 단일 산불로는 22년 만에 가장 큰 피해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이번 울진과 삼척의 산불로 사라진 산림 면적은 오늘 아침 7시 기준 약 12,317헥타르, 축구장 17,250개 규모입니다. 지난 2000년 4월 삼척 등 5개 지역에서 23,494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36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긴 동해안 산불 이후 단일 산불로는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릉과 동해에서도 어젯밤 10시 기준 286헥타르의 산림이 산불로 사라졌습니다. 동시다발을 하게 되면 대응력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227건.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18건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한 것은 평년보다 유난히 건조한 날씨와 곳곳에서 부는 강풍 때문입니다. 최근 강원도의 석 달간 누적 강수량은 13.3mm.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백두대간을 넘으며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는 양간지풍도 산불 확산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5년 천년고찰 낙산사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양양 산불 역시 양간지풍이 불씨를 옮기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부는 서풍이 이 양간지풍과 만나 태풍급 위력을 만들면서 화마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주일 뒤쯤 비가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산불 상황은 이어지는 12시 뉴스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특보 마칩니다.